우주에서 별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에 다녀온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광활한 우주에서 밝고 찬란하게 반짝이는 수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섬뜩한 암흑만 보았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별이 없는 달의 이미지 때문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의 달 착륙이 연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카메라와 사람이 우주에서 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달에는 왜 별이 없는가? 버즈 올드린,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가 달로 날아간 아폴로 11호의 멋진 사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 저 사진들에는 별이 없을까? 우주비행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이미지들은 인상적인 달의 풍경과 반짝이는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 그리고 어둡고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달에는 대기, 구름, 안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달의 밤하늘은 지구의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게 빛나야 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969년의 원본 이미지입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고 별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이 없는 하늘이 아폴로 미션의 진위를 의심하는 주요 이유였죠. 별이 없다는 것은 달 착륙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들은 우주에서 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말을 인용합니다. 달에서 바라본 하늘은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인 시스루 스페이스에서 볼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검은색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물체이죠. 별이 없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과학적 설명이 있을까요? 또한 비디오에서도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브루스 맥캔들리스 2세는 1984년 대담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홀로 우주를 비행한 최초이자 여전히 유일한 우주비행사입니다. 이를 위해 맥캔들리스는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사에서 개발한 질소동력 제트팩인 당시의 새로운 유인기동 장치를 사용했죠.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주와 지구를 배경으로 맥캔들리스가 부유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우주비행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맥캔들리스는 짙은 어둠 속에서 별 하나 빛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1969년의 카메라보다 훨씬 더 발전한 현대의 비디오 기술이 이제 별의 모든 영광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거주하는 우주비행사도 보호용 우주 캡슐 밖에서는 균일하고 어두운 검은색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별이 없다고 해서 주작이나 사기 또는 불량 카메라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사진의 기본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카메라는 특정 원리에 따라 작동하여 빛을 포착합니다. 카메라는 조리개, 셔터 속도, ISO의 조합을 사용하는데 이를 흔히 노출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확산시키는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조명 조건이 극도로 열악합니다. 낮에는 매우 밝고 달의 표면과 우주복이 햇빛을 강하게 반사하기 때문이죠. 조리개는 카메라 센서에 닿는 빛의 양을 제어합니다. 햇빛 반사 등으로 인해 밝기가 강한 경우 과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개를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셔터 속도는 센서가 노출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우주에서 노출 시간이 너무 길면 밝은 물체가 과다 노출되고 움직임으로 인해 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O 값은 센서의 감광도에 영향을 주죠. 값이 높으면 어두운 환경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밝기가 너무 높으면 이미지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주나 달에 있는 별과 같은 밝은 물체를 올바르게 노출하려면 카메라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닐 암스트롱과 다른 모든 촬영 및 사진 촬영 우주비행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별과 같이 희미한 물체는 배경에서 사라지게 됐죠.
일반적으로 우주비행사가 아닌 전문 사진작가도 우주에서 달, 별, 기타 모든 물체를 완벽하게 촬영하려면 음영, 노출, 각도 등의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전문 사진팀이 세이더와 조명을 사용해 달력사진을 촬영한다는 아이디어는 지금 당장은 기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 식민지 개척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시나리오가 곧 현실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설명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별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암스트롱은 암흑을 보고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 지각의 수수께끼.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우주에 있던 다른 모든 용감한 우주비행사들이 별을 보지 못한 이유는 사진의 노출 삼각형과 유사한 효과 때문입니다.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은 주변 환경에서 가장 밝은 광원에 자동으로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비행사가 달의 밝은 쪽에 서 있으면 강렬한 빛으로 인해 동공이 수축하여 멀리 있는 별의 빛이 눈에 덜 도달하게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우주비행사들도 이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거나 밝은 인공광원에 둘러싸여 여행하는 동안에도 우주에서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자에게도 밤하늘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드문 순간이 있습니다. 달 착륙선의 그림자 속에서. 달에서 우주비행사는 주변의 빛을 충분히 걸러주는 큰 바위나 다른 물체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밤하늘은 서서히 그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우주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캡슐의 그늘에 섰을 때 잠깐 동안 이를 경험했고,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이 지구의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접 체험해보세요. 빛과 어둠의 매혹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우주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 다양한 조명 조건에 따라 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몇 분간 시간을 주세요. 잠시 후 동공이 확장되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면서 방 안의 사물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휴대폰을 들고 손전등이나 화면을 켜서 눈에 직접 비춰보세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방의 나머지 부분이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동공이 밝은 광원에 적응하기 위해 즉시 수축하여 실내의 어두운 부분에서 눈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 눈이 어떤 조명 조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빛의 양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주비행사가 달의 밝은 표면이나 ISS의 불빛에 둘러싸여 별을 보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우주의 깊은 어둠. 크리스 허드필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마치 질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검은색이다.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주를 경험한 우주비행사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자주 인용하는 표현 중 하나는 자연 그대로의 칠흑 같은 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주의 이 깊은 검은색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은 빛이 확산될 수 있는 대기의 부족과 우주의 절대적인 고유함과 공허함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지구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적 단서나 빛의 산란이 없기 때문에 우주는 더욱 조밀하고 관통하기 어려워 보이죠. 자연적이라는 형용사는 마치 우주 자체가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깊이와 질감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대적인 어둠의 비정상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우주가 자연과 같은 질감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성간 공간은 종종 공허라고 말하지만 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확실히 지구의 대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지만 물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별들 사이의 우주에는 얇은 가스와 먼지의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매체는 주로 수소이지만 다른 원소와 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입자 또는 우주먼지 입자는 수행성 간의 충돌, 별 폭발 및 기타 우주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고에너지 입자는 우주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입자는 태양, 다른 별, 은하계 외계 현상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공허함을 설명할 때 신비한 암흑물질과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암흑물질은 직접 관측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그 질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암흑물질은 공간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 텅 빈 영역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허는 양자장의 흔들림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가 중화되고 다시 사라집니다. 이것들은 현재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에너지를 형성하며 아마도 희미한 빛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즈 올드린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검은색이었지만 자연과 같은 희미한 빛이 있었다. 이러한 묘사는 마치 우주 비행사가 공허한 우주와 섬세한 물질의 질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 신비로운 검은색을 빛나게 하는 별빛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멋진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을 클릭하세요.